안녕하세요. 부자들의 연금 포트폴리오 버전 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강의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뒤쪽 부분은 이제 기존 설명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지금 거는 그 텍스트가 잘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뒤에 부분은 하고, 대신 설명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관해서요. 이렇게 순서할 거고요.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2026년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게 청년 미래 적금이 이제 청년 도약 계좌 대신 이제 할 예정이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노란봉투법 시행이 2026년에 신설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저렇게 되어 있고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는 법 이제 들어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연금 강의다 보니까 이제 ETF의 종류가 이제 저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뒤에 이제 TDF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ETF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TDF가 이제 오늘의 주요 변경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고요. 어떤 이제 그 TDF에 연도가 나오면 그 본인의 은퇴 시기와 그 날 연도가 비슷하면 이제 그 연도가 되어 있는 TDF를 내가 이제 고르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은퇴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이제 나이 60을 기준으로 매수 선택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TDF는 이제 지금처럼 매수자의 나이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 자동 리밸런싱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현금화 시간이 걸리고 50억 이하로 모집된 경우에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DF의 활용은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인데, 사실은 이제 연금 계좌를 보통 이제 55세부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20, 30대 젊은 분 입장에서는 연금이 너무 이제 멀리 느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여윳돈이 있고 내가 연금을 이제 굴리고자 하는데, 대신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많은 돈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불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높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이 아니고 젊은 층에서 연금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형 ETF가 70, 채권 혼합형으로 30을 했을 때 여기 채권 혼합에서 최대 주식 비중 50%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주식이 85, 채권이 15%에 이제 저게 되는데, 대신 이제 TDF, ETF에서는 주식 비중을 80%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TDF를 연금 계좌에 넣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러한 시도는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유효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채권 혼합형 ETF보다 이제 TDF ETF를 하고 그걸 주식 비중 80%까지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주식이 94%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TDF ETF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콜은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진 않지만, 어느 수준에 대해서 이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커버드 콜이 이제 어떤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제 콜 옵션과 콜 매도 이제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콜 옵션은 이제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콜 매도는 콜 옵션을 팔아서 생긴 수익, 콜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라 하고요. 커버드 콜은 주식 보유랑 콜 매도를 같이 하는 전략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슈드 같이 행보하는 주식에서 수익을 잘 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많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주식인 경우에는 오히려 슈드가 그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상방을 포기하게 되고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커버드 콜이 이제 파생 상품의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파생 상품은 이제 일종의 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파생 상품은 선물과 옵션으로 나누고 옵션은 또 이제 콜과 풋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콜 옵션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커버드 콜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어떤 상품의 현재 시세가 100일 때 이제 콜 매도를 10으로 판매를 한다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 상품의 그것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10을 주고 샀는데 그 권리를 100 이하로 오히려 시세가 떨어진다면 매수자는 그 10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고요. 다만 반대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10 정도보다 더 많이 110 이상을 초과하게 이제 그 시세가 형성이 된다면 그 매수자가 티켓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과 그 커버드 코 이거를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그 10을 이제 팔므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이 예를 들면 이제 95에서 105 또는 뭐 90에서 110, 그 사이를 계속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꾸준하게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가된 내용 중에 이제 연말정산이 있고요. 이제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고,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제 직장인들은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간이 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있고 여러 이제 내용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의해서도 소득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고 자녀 세액공제, 혼인신고,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에 보장성보험, 월세,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CMA라고 이제 이것이 은행으로 치면은 이제 수시입출금 계좌인데 이제 은행에 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현금을 좀 보유한다라고 개념을 가질 때는 일반 은행보다는 증권회사의 CMA 계좌로 옮겨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RP형인 경우 이제 월복리를 하는데 발음어음형은 이제 일복리니까 좀 더 이제 더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MMF랑 MMW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갈수록 더 이제 좋은 거다 보니까 MMW에 한해서는 이제 비대면 개설을 할 수 없어서 한번 이제 증권사를 찾아서 변동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는다면 MMW 발행어음형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연금이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이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연금세율은 훨씬 더 이제 소득세보다 낮고 그다음에 지금 내지 않고 그 연금을 받을 때 내니까 과세위원이 되고 또 일정 부분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 또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겠고 노후 생활비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해지 중도 인출에 페널티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생활 그리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네, 그게 이제 연금저축과 IRP, IS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R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5세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받기 시작하면